또 이런 소리가 나와. 자, 육미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육미만 쓰다 보니까 6개의 약재. 6개가 뭐라 했죠, 아까? 숙산산, 택목복, 예, 택목복, 예, 자, 뒤에 설명. 예, 뭐라고요? 그렇죠. 예. 뭔지 몰라도 이제 숙성한 택목복. 예,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약재만 쓰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부작용도 많이 나고 하더라. 그래서 2000년에 쓴 거랑 1000년 전에 쓰는 거랑은 또 처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후세 사람들이 그 육미에다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안이나 지백지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수정을 한 거예요. 가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감되고 저런 식으로 가감되고 이렇게 쭉쭉 가감이 됐죠. 그래서 장기하원 선생이 자기완, 운 이런 걸 만들어서 육미냐 팔미냐. 그 다음에 장기하원 선생도 고함심신한, 구원심신한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 육미, 팔미 변방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변방을 하나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의학사 시간에 한 거예요. 의학사 시간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 1900년대 나온 책, 1900년, 1900년, 1900,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약간 전에, 그때 나온 책이 있었죠. 그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네? 예, 동이스대본. 네, 동이스대본 어떤 처방? 이재만, 어떤 처방? 소양인. 소양인의 보증 있다면 소음인이고, 소양인은, 소양인은 비대신소, 신소. 이것도 육미도 신소에 쓰는 거죠. 네, 소양인의 육미변방이죠. 자, 소양인에 쓰는 육미변방으로서 독활지향탕 또는 어, 독활지향탕 계통 이런 약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독활지향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까 팔미에서 육미를 갈 때 양이 많은 소한테 양이 쇄양시키는 약을 쓸 필요 없어서 2개를 뺐죠.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만 선생은 그 2개를 보더니만은 약을 쓰는 이제 소양인한테 약을 쓰는데 소양인은 비대신소예요. 비장의 기능은 강력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비장의 기능이 강력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니까 약한 신장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육미계통을 쓴 것이죠. 자, 육미를 기본적으로 받아오면서 여기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자, 비대신소하다. 비장의 기능이 강하다. 그럼 보비시키는 약을 쓸 필요가 없겠죠. 뭐를 빼야 되겠죠? 육미 중에서 빼요 뭐든지 산약을 빼겠죠. 자, 산약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뭘 뺄까? 산수를 뺐나? 복령을 뺐어요? 네. 복령을 뺐어요? 아닌데 복령 안 뺐는데? 하여튼 추론하는 거예요. 복령보다는 산수도 들어가는데 산약은 확실히 빠졌고요. 산약은 확실히 빠졌고 하여튼 그래서 이 보비시킬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보비시켜주는 산약을 아예 빼버렸어요. 산약 빼고 그 다음에 그 소양인 성질을 보면 신수하기 때문에 신화하기 때문에 수기가 부족하죠. 수기가 부족해서 화기가 떠 올라오는 걸 갖다가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열이 많이 나고 소양인이 어때요? 가만히 못 있고 많이 움직이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는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화가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러니까 심술을 보여야 되는 이 소음인작 소양인의 육미계통을 썼고 화로 인해서 화생풍하게 되는 불을 떼니까 불이 확 타오르면서 공기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화생풍하게 돼서 점점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풍사를 갖다 막아주는 독활이나 방풍 같은 이런 약재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독활지향탕 또는 형방지향탕 같은 이런 약재 갖다가 만들어서 소양약을 쓴 것이죠. 그래서 팔미, 육미,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자기의 무기환, 그 다음에 고함심신환, 고함심신환,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만 선생님 와서
형방지향탕 또는 그 독활지향탕으로 변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알면은 하나의 처방이 여러 가지로 변방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신양이 모두 부족하다. 한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신음신약이 다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나한테 쓸 수 있는 약은 탈미.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탈미 쓰기는 아직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겠다면 육미 무조건 먹이고, 육미가 좀 힘들다 하면은 여기 나온 다른 처방들, 이런 거에서 뭐 자기안이라든가 고함심신안이라든가 이런 걸 먹이고, 또, 이 사람 체질을 딱 봤더니, 이 사람 전형적인 소양인이야. 전형적인 소양이 있냐면은 형방장상이나 독활장상 딱 먹여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 사상의학까지 연결되는 어떤 처방을 갖다가 사상에서도 그렇게 변방을 시켜놨어요. 방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방제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중요한 이론들, 그 이론에 따라서 이 처방 내용들도 많이 바뀌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어, 지금 요건 이렇게 해서 지금 뭐랄까, 그냥 퀴즈 낸 것 이렇게 쓰고, 원래는 아까 그 같이 나왔던 그 내용들을 좀 토론하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 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가 좀 바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육미지향탕에 대해서, 육미지향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새로 문서 하나 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문서 하나 지금 나갔죠? 게시판에. 자, 문서 이렇게 나갔어요. 두 개 문서 나갔는데, 육미지향탕점 PDF 한번 열어보세요. 육미지향환점 PDF. 자, 육미지향환점 PDF 열면 이 파일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의방집회라는 책이 있죠. 청나라 시대 왕왕이라는 사람이 의방집회라는 책을 썼어요. 의방집회. 의방. 자, 의학에서 처방. 그 처방을 따라서 모아서 풀이한 것이다. 라는 책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학생들 공부한다 할 때 본과 위원한테 최고 권하는 책은 딱 요거 하나예요. 이 책 하나. 의방집회라는 책인데, 이 의방집회라는 책에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저기서 보양지제라에서 가장 앞에 나오죠. 제1권의 첫 번에 보양지제라에서 보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양지제 해놓고 보는 무엇이다, 양은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해줬죠. 보양이라 할 때 보는 보하는 것이다, 양은 재배하여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양의 의미를 썼고, 방호지라 했고, 사득생수 조달, 이 생명을 받아서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쭉 써서 보양이라는 의미를 쫙 설명을 쭉 해줬고, 그 다음 육미지향환이라 해서 육미지향환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육미지향환에서는 보진음 제100병 하고, 그 다음에 간신부족, 진음휴손, 혈고, 정혈고갈을 치료하면서, 그러면 이 증후가 이런 상태를 치료하고, 초체, 수양, 요통, 족산, 다한도환, 습핍, 위담 하는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치료한다. 치료하는 전체적인 효능, 육미지향의 효능을 보니까 진울보하고 백병을 제거한다 라는 게 이게 전체적 효능이죠. 그러면서 각각의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들을 이야기했고,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적응증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각각 지왕, 산수유, 산약, 복령, 단피, 핵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육미지향탕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처방이 어떻게 된다 써줬고, 그 다음에 가감법도 써주고, 각각의 약들, 숙지향은 어떤 약이냐, 목담비 어떤 약이냐, 한약 어떤 약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방집회를 보면은 전체 육미지향탕 전체의 효능, 전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그다음 육미지향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약재의 구성이 있고 그 구성에 따라서 이 약재들은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육미지향에 이 보관신 하면서
도진음하면서 재백동한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방집회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내용들, 처방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지학 배울 때 이 책을 한번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번역서도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있으니까 또 요즘 뭐 번역서 안 봐도 되죠. GPT한테 다 시키면 되니까. GPT가 아주 대단한 게요. 어젠가 내가 요걸 좀 봤어요. 육미장에 대해서 이걸 워드로 만들어야 하는데 참 귀찮아가지고 워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원문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 하여튼 책을 갖다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서는 원문에 근거해서 한번 쭉 설명해달라 했더니 설명을 쭉 해요. 설명 필요 없어. 나는 원문이 필요해. 하고서는 쭉 하다가 내가 다시 원문을 쭉 만들어 놨는데 원문을 만들고 내가 다시 줬어요. 하도 못해가지고 못해 줬는데 그 원문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원문을 이렇게 쭉 해주고요. 원문을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도 한번 해줬어요. 맞춤법에 맞게 특히 심지어 맞춤표 등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라. 자, 여기 보면 맞춤표가 여기서 콤마 있는데 문장이 띄어 있죠. 원문이 이렇게 콤마 있는데 띄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써져서 이거 좀 연결시켜서 한번 써봐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나온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 여기 나온 그림들 한번 보세요. 아까 거랑 약간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 거랑 약간 달라졌어요. 앞에 거 내용 보면은요. 자, 요거하고 약간 다르죠? 토가 달려있죠? 자, 여긴 토가 없잖아요. 한글 토가 없잖아요. 근데 요 밑에 거 맞춤법에 맞춰서 다시 하랬더니 맞춤법을 안 하고 지가 한글 토를 달아준 거예요. 가독성을 원문 그대로 쓰면서 가독성을 살리기 위해서 토를 달아줬다. 했는데 이 토가요. 여러분들 훨씬 잘했어요. 이거 토인 거 보면은 번역이 가능할 거예요. 토 없이 저 번역 좀 안 되는데, 그래도 토가 있으면 번역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정도까지 발달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한의사 필요 없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변증에서 너 GPT에다가요, 증상 몇 개 딱 주면은 얘가 어떤 처방 써라 이것도 나와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 내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한의사 뭐가 필요해? 친구 사많아요 지금 친구 사들 뭐 지금 20만 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뭐 누구 뭐 무슨 할아버지 김 무슨 할아버지인가 네 구당인가 하는 그 할아버지 거기 가서 친구 사 그냥 면허도 아닌 거 지들끼리 허가증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친구 사다 하고서는 할 수밖에 없죠. 자, 침 빼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처방 얘가 더 잘해. 한약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얘가 더 잘해. 한의사 필요 없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또 얘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직 못하는 거? 침도 못 넣고. 이거. 이거 아직 못하죠. 네, 내가 아직 못 잡잖아요. 근데 맥진기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만 누가 좀 맥진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작업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들, 침, 이거, 맥, 혀는요, 털진, 혀, 사람보다 더 잡아요. 우리 동기가 한의원의 원장이 그 혀 사진 있는 거 쫙 주고서는 자기가 사진 찍어서 변증해라 했더니만은 변증의 눈치까지 딱 기가 막히게 나와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이렇게까지 토까지 달아주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토를 달았는데 토도 아주 잘 달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읽으면서 쭉 봐도, 보자는 복이 부정이에요. 양자는 재배지하라. 장후지하여 타 득생수의 조달하며 쭉 가서 쭉 읽어 나가면은, 나가도 아주 문제없이 번역이 다 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 기반은 얘들이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막 돌아가고 뭐하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없는 걸 끌어와서 뭐 하려면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이것도 조금 더 지나면은 지가 알아서 막 지들끼리 돌려서 뭐 어떤 걸 만들어내거나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뭐 사람처럼 이런 환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원문도 찾아봐. 동의문 원문 찾아봐라. 뭐 찾아봐라. 하면 딱 찾아서 제대로 내주는 날도 앞으로 생기겠죠. 아직까지는 안 돼요. 동의문 원문도 찾아라.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퀴즈 문제에서 동의문 원문 찾으라 하는데 잘 못 찾잖아요. 내가 원문을 주고서는 그 원문에 맞는 증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증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을 찾아서 제대로 못 찾아요. 그죠? 아직은 제대로 못 찾지만은 좀 더 있으면은 그것도 찾겠죠. 그래서 그럼 동의보암이나 어떤 의학인문이나 다른 책, 어떤 책이냐 이런 데서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써두면은 책도 어떻게 보면은 한문 교수도 필요 없어지고 한문 교수뿐 아니라 한의학과 교수들이 거의 다 필요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서 한의학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한의학 연구를 사용하면서 더 잘 될 수 있게. 얘네 인공지능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인공지능을 내가 잘 써먹을 수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건 진짜 한의사가 아니죠. 인공지능이지. 더 높은 건가? 인공지능으로? 더 높아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말하는 걸 갖다가 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얘들도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한계점도 해가 지나면서 1년 1년마다 너무나 새롭게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뭐 과제물 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제물 내가 퀴즈 문제 냈을 때 그거 답변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들도 과제 낼 필요 없죠. 안 그럼 무식하게 필사해와라. 손으로 써오는 거 아니 인정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몇몇 교수님 빼고는 인터넷으로 내는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진짜 우리 한약적 지식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자료는 얘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과 1학년 애들한테도 어떤 주제 두고 이거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라. 인공지능하고 한 대화 500번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논문 하나 써라면 안 쓸 거예요. 한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안 쓸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생각하는 것이 그 자료 받은 걸 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끼리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자료 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얘기죠. 내는 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공지능이 다 쓰는데, 나보다 잘 쓰는데. 그죠? 나보다 잘 써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 지식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나면 이것도 지들이 해서 결론 하나 딱 주던지 하겠죠. 안 그럼 지금도 젠스파크라는 AI는요. 걔는 세 가지 번째 있죠. GPT, 클로드, 제미나이. 똑같은 질문 세 개한테 다 해가지고 그거 각각 질문 받은 걸 또 지가 또 막 돌리면서 지 나름대로 결론을 딱 하나 내줘요. 자, GPT는 이렇게 말했고, 클로드는 이렇게 얘기했고, 재미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내용들 다 분석해 보니까 뭐다 하고서는 네가 물은 거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갖다 다 묶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한번 써보세요. 젠스파크라는 거 써보면은 나도 이번에 그 11월 달에 논문 발표하는데 11월 초에 그때 이 슬라이드
내용 딱 만들어 딱 주고서는 슬라이드 디자인 한번 해봐 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슬라이드 디자인을. 그래서 디자인 여러 가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지가 막 바꾸기 때문에 내용 바꾸지 말고 이거 그대로 이게 답변, 이 슬라이드 만들라 하면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뭐 그림 그리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알죠? 나도 지금 요 내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요. 전에 여러분 한의학 결혼할 때 얼굴 사진 찍으라 했잖아요. 얼굴 사진 찍고 혀 사진 찍으라 하는 거 대부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사진 찍고 이걸 좀 약간 병리 상태를 변화시켰어요. 나 좀 아프게 만들어 뭐 해서 만들어서 변화시키고 이제 그 사진을 주고서는 자 얼굴에 대해서 뭐 평가해라 뭐 하라 뭐 하는 걸 요번 시간에 한약과도 요번 시간에 시작되겠네요. 딱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 사람 얼굴을 갖다가 변형을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어디 아픈 걸로 만들어 어디 아픈 걸로 만들어 하니까 진짜 병색으로 환자처럼 만들어 주고서는 이렇게 좀 하게 이렇게도 가능한 시대니까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한의학적 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게 하느냐. 아직까지 인공지능하고 국가고시 못 보잖아요. 국가고시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국가고시 봐라 하면은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도움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답만 외운다고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겠죠. 그래서 교수들도 좀 빨리 가는 교수들이 인공지능 벌써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써보는 교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교수들이 시험 문제 낸다 하면은 분명히 인공지능을 가지고 또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 못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또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인공지능 가지고 그것이 못 보기 때문에 국가시 못 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 공부하는데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서로 알려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좋은 방법 있으면은 꼭 좀 알려주시고 또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써봐라 저렇게 써봐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양지제에서 그 보익하는 데 있어서 육미장탄을 주로 많이 쓴다 내용이 있었고 그 육미를 보니까 팔미부터 육미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육미 변방들 그다음에 육미 변방의 최종판이라고 할까 형방장이나 독활장탕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사항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 없는 거 알 거고 또 중간고사 없고 뭐 중간고사 없으면